이번 시간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 T1이라는 튜너를 놓고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T1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설치부터 어떤 요령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 T1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제가 총정리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T1에 관한 그 강조와 중요성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뒤늦게 구독자가 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신데, 이분들이 제 전에 영상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T1이라는 게 대체 뭔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T1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총정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1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갤럭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삼성 갤럭시를 많이 쓰는데, 저도 안드로이드만 썼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애플에서 나오는 핸드폰은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 쪽이, 그러니까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이 비율로 놓고 봤을 때 훨씬 많으실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일단 안드로이드 기준, 갤럭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서 들어가셔서 그 검색란에 튜너 T1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튜너 T, 아라비아 숫자 1, 튜너 T1,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그걸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앱스토어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앱스토어. 앱스토어에 가셔서 똑같이 검색에 튜너 T1을 검색을 하셔서 다운을 일단은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은 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태블릿 PC 버전이라 핸드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위에 나타나는 이 알파벳이 좀 태블릿은 작게 나와요. 핸드폰은 좀 크게 나오고, 그리고 이 태블릿이든 핸드폰이든 그 메뉴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우측 상단에 보면, 어쩌면 아이폰은 이게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이폰을 제가 써보지 않아서. 어쨌든 메뉴는 이 상단의 구석에 보면은 점이 3개 찍힌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 작아서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렇게 보면 점이 3개가 찍혀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세요. 여기를 누르셔서 누르시면 이제 메뉴가 몇 가지가 나와요. 지금 보이는 것만 한 6개 정도 보이네요. 근데 이 중에 뭐를 누르시냐면은 세트 A4, 이게 세트 A4 프리퀀시라고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세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 가운데 아라비아 숫자가 또 이렇게 나와요. 뭐 442다, 441이다, 440이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숫자를 변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440으로 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 올려서 441, 또 하나 올려서 442, 442로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이제 442Hz의 세팅으로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튜닝은 보통 440으로 하는데 442로 맞춰 놓으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설명하자면 또 기니까 442로 맞춰 놓으세요. 442로 맞춰 놓으시고, 제가 튜너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이전에도 해드린 게 있으니까 설명은 거기 가서 들으세요. 제가 지금 또 하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자, 무조건 442로 맞춰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442로 튜닝을 합니다. 대부분. 440이 표준이 맞아요. 근데 442로 튜닝을 하는 이유가 소리가 조금 더 밝고 뭐 442로 튜닝했을 때 좀 더 화려하게 여러 악기가 이렇게 합주를 했을 때 화려하게 들리고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오케스트라는 442로 튜닝을 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이. 물론 440으로 하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반대로 442보다 높은 443으로 튜닝을 하는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휘자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때그때 튜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나 그냥 대부분 그냥 442로 대부분 지금은 거의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이게 내가 지금 소리를 내면은 이 줄이 이렇게 쭉 가면서 음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디자인 놓고 보면은 양쪽으로는 양쪽 가장자리는 지금 검정색으로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지금 초록색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초록색 기둥이 있고 그 초록색 기둥 중에서도 가운데 흰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명칭을 중앙선이라고 제가 칭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초록색을 지나면은 1차선으로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흰선,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음을 불었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은 2차선이라고 제가 칭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도로 말고 일반 섬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일본이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우리나라는 만약에 왕복 2차선이라고 한다면은 가는 차는 이렇게 가고 오는 차는 왼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근데 일본은 다르잖아요. 일본은 반대예요. 가는 차가 왼쪽으로 가고 1차선으로 가고 오는 차가 2차선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도로보다는 일본이나 섬나라 쪽에 도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가 오른쪽으로 가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차가 왼쪽으로 가니까 그거를 연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설치했고 442까지 맞춰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튜닝을 해 보는데, 튜닝을 할 때 이 선으로 내가 지금 부는 음이 선으로 지금 음이 맞다 높다 낮다가 선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토 기준으로 도를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렇게 지금 선으로 표시가 되죠. 제가 말로 말씀드릴 때는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T1이 상당히 예민한 어떤 센서랄까? 굉장히 예민해요. 반응하는 게. 그래서 일반 말소리도 음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단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게, 예민한 만큼 내가 지금 불고 있는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도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 때 자로 잰 듯이 일자로 쫙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살짝 흔들려요. 그게 흔들리는 게 내가 지금 어떤 앙부셔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내가 사용을 해서 불어나감에 있어서 그게 뭔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지금 T1에서 그대로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기계처럼 쭉 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기계 음을 내주기도 해요. 이 밑에 보면은 알파벳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계 음을 내주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누르는 데 가서 E 플랫을 누르니까 정확하게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지금 말 그대로 기계음이기 때문에 입력된 값으로 지금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알파벳들. 예, E 플랫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가운데로 해가지고 일자로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은 약간씩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낼 때는 요런 정도로 나오거든요. 저 기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살짝 흔들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안 흔들린다고 봐도 돼요. 사람이 불었을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이제 튜닝을 할 때 지금 442로 맞춰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하얀 선으로 이 그 소리를 냈을 때 쭉 가운데 있는 선으로 따라가면은 지금 442Hz에 해당하는 그 튜닝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 가운데로 제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제가 가운데를 따라서 쭉 갔죠. 여러분들도 일단은 많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한 한 일자의 형태로 쭉 하고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막 비브라토처럼 굴곡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브라토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호흡이라든지 앙부시어가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아직까지 이제 불안한 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기계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뭐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일자로 일단 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자로. 가능한 한 이렇게 좌우로 튀지 않게끔 일자로 보내는 연습.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셨다 그러면은 가운데에다 맞춰놓고 튜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이제 쭉 내감에 있어서 가운데 맞춰 튜닝을 했으면은 이걸 가운데로 가던 걸 약간 왼쪽으로 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가던 거를 약간 왼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마치 1차선의 가운데를 자동차가 안전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내가 불면서 맞춰보는 거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운데잖아요. 이거를 왼쪽으로 틀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중간에서 지금 왼쪽으로 갔거든요. 지금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소리를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싶다, 내 소리를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한두 가지,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두 가지로 그게 딱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앙부셔도 있고, 호흡도 있고, 뭐 몸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구강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복잡할 수 있는 어떤 소리에 대한 개선, 소리에 대한 발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중간으로 가던 거를 왼쪽으로 살짝 보내서 일자로 쭉 보낼 수 있으면, 1차선으로 보낼 수 있으면 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거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면 50%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소리를 찾아낼 수 있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은 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마냥 쉽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 보면.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거에 대한 감각을 알아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리의 발전이 굉장히 빨라져요. 아, 내가 그동안 소리를 잘못 냈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가 알게 되면서 계속 T1을 보면서 왼쪽으로 보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아, 소리를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라는 거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소리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라든지 좋은 소리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뭐 컴퓨터 장치라든지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습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감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양궁의 관역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10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10점이에요. 이건 근데 X10이라고 그래서 10점 중에서도 중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나 쏘면 그냥 10점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9, 8, 뭐 이런 식으로 7,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이 10점을 계속 쏠까요? 이번 파리올림픽 때 그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5개 종목을 모두 다 가져왔어요. 다 1위를 해서. 근데 그 선수들이 어떻게 이 10점을 그렇게 쏠까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T1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점에 해당하는 이 원의 그 지름이 12점 몇 센치래요. 12점 몇 센치. 12cm, 그러니까 13cm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3cm면은 그거 얼마 안 크거든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가 70m인가 그러거든요. 70m 바깥에서 그 얇은 화살이 날라와서 그 13cm도 안 되는 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양궁이에요. 그리고 이게 역시 이 아무리 뭐 우리나라 선수건 뭐 외국 선수건 세계 랭킹 1위, 2위들도 10발을 쏘면 10발 다 10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9점도 한번 쏘고, 그리고 실수했다 치면 막 8점도 쏘고 그러죠. 그런데 그 확률을 줄이고 10점을 쏠 수 있는 확률을 늘려가면 갈수록 우승 확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양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70m 앞에 있는 13cm도 안 되는 원 안에 화살을 어떻게 쏠 때마다 10점을 쏘는지.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물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T1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음색이라든지 전반적인 톤에 대한 그 개발을 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선생님이 한 분도 없거든요. 저는 그거를 확신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왜냐면 이거야말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4-4-2로 맞춰 놓고 여기 가운데를 지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10점이에요. 10점. 양궁으로 얘기하면 10점. 그러니까 가운데만 가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1차선을 지나는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10점인데 10점 중에서도 X10이에요. 완벽하게 정확하게 가운데 맞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요로 갈 수 있잖아요. 요로. 그러니까 1차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초록색 기둥의 가장 왼쪽 가장자리 부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요게 한 9점 정도 된다고 봐요. 9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이제 도로로 얘기하자면 여긴 갓길이 되겠죠. 갓길. 이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갓길로 되잖아요. 이게 뭐 8점이다, 7점이다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갔어. 얘가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거는 지금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9점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점수로, 그러니까 소리를 양궁 점수라고 생각하고 변환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거를 7점이라고 생각해요. 7점.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이 정도 갔어. 이거는 5점이에요. 그러니까 양궁에서는 5점을 쏴가지고는 메달은 딸 수가 없어요. 동메달커녕 이건 예선 탈락이에요. 5점은
양궁에서 5점 썼다. 이거는 아주 실수도 그런 실수가 없는 거예요. 양궁에서는 5점을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궁은 9점, 10점 싸움이지 이 5점 같은 거 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T1을 놓고 소리를 냈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는 5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양궁과 이 T1을 놓고 비교를 해서 연습을 한다면 가운데 괜찮다. 하지만 더 정확한 X10이라고 하는 더 정가운데를 쏠려면은 여기가 X10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 보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갓길까지 갔어. 이 왼쪽 기둥 끝까지 갔어. 이거 9점이거든요. 9점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번 올림픽 때도 보면 선수들이 9점 아니면 10점 쏘고 이러는데 9점도 그렇게 잘못 쏜 게 아니에요. 10점을 쏠라다가 살짝 벗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살짝 실수를 했을 때, 아주 미세한 실수를 했을 때 9점을 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X10을 쏠려다가 9점을 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다. 왼쪽에 걸리는 것도. 그런데 오른쪽으로는 가지 마라. 네,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이거는 바로 막 7점이 되고 5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나눈다면은 그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저음을 솔부터 그 아래를 저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솔을 포함해서 솔, 파, 미, 레, 도, 시, 시 플랫까지 내려가니까 그 솔이 어중간하게 중음과 저음 경계선에 있긴 하나 솔도 이제 저음으로 저는 쳐요. 그리고 중음을 이제 솔 다음에 라부터는 이제 중음이라고 치고 라에서 옥타브 한 미 정도를 중음이라고 보고 뭐 그 이상을 이제 고음이라고 보고 이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솔 이하 있지 않습니까? 솔을 포함한 이하에서는 어디가 나오면 좋냐면 1차선이 나오면 좋고 여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저음을 냈는데 이 오른쪽 거의 끝이나 아니면 살짝 갓길에서 빨간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음은 이쪽이 나요. 왼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1차선 중앙보다 솔을 포함한 솔 아래는 이쪽이 낫습니다. 이쪽이. 예.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뭔 얘기냐? 지금, 튜너가 있으면 가운데로 맞추면 음정이 맞는 건데,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대로 양보해서 1차선까지는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442니까 여기로 가면 4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40으로 만약에 변환을 하면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가운데가 되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설명을 이미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실 텐데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보세요. 그 442Hz에 대한 레슨에 대한 생각편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겠는데 왜 솔 밑으로는 더 아래로 내리라고 하느냐? 솔, 파, 미, 레, 도, 시, 시 플랫은요. 여기 왼쪽 거의 끝이나 왼쪽에서 거의 조금 약간 벗어나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게 더 나아요. 가운데보다. 중앙선보다는 자, 솔 이하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라부터 아닙니다. 솔 이하 음들 저음. 중앙선보다는 1차선이 낫고 1차선보다는 1차선에서도 맨 끝에 거의 좌쪽 끝이나 아니면 살짝 벗어난 갓길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저음은 낫다. 그래서 솔 밑으로는요. 이쪽으로 보내세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아예 1차선도 아니고 더 왼쪽으로. 거의 빨간 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보내세요. 그 이유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색소폰이 원래 타고난
태생, 그러니까 태생적인 생겨먹은 그 색스폰의 특성이 있거든요. 저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음고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내려가요. 근데 이게 라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해보면 솔부터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솔, 파, 미, 레, 도, 시, 시 플랫까지는 위에서 맞았던 게 내려가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성질은 그래도 내가 그걸 억지로 만약에 가운데로 맞춰서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깨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무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내려가게끔 허용하는 게 낫지, 저음을 이 1차선이나 가운데로 맞추려고 억지로 누르는 건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음고에 이상이 있어서 우리가 곡을 할 때 이게 듣기 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음 영역에서는요, 요 빨간 것까지 내려와도 우리가 연주할 때 그게 듣기 싫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억지로 맞춰가지고 가운데나 이 1차선으로 보내려고 힘을 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풀어줘서 음을 낮춘다. 그러니까 낮추는 게 아니고 원래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허용한 상태에서 내는 게 훨씬 더 듣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음이기 때문에. 저음은 상당히 좀 뭐랄까, 이 우리가 음고가 이 피치가 맞다 안 맞다라는 것에 대한 캐치가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음의 그 특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마만큼까지 낮아진 거는 잡아내질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음고 피치는 맞출 수 있는데 우리가 깨물기 때문에 저음에서 삑살이 나고 답답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니까. 오프닝이 좁아드니까. 그러니까 오프닝을 건들지 않고 내다 보면 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그거를 내비두세요. 어디서부터? 솔부터. 솔 포함해서 그 아래의 음은 내비두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라부터 위로 올라가는 음은 1차선에 넣으시면 돼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솔도 이제 저음에 포함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 있으면 좋으냐면 여기 있게 하세요. 솔은 지금 왼쪽 완전 끝에 붙어가지고 빨간 게 살짝 비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음고의 개념으로 놓고 보자면 여기는 낮죠. 하지만 전반적인 악기의 특성이라든지 음색이라든지 종합적인 거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솔 밑으로는 여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억지로 그러면 가운데로 맞춰볼까요? 이렇게 답답해져요.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르지 않게 하려면 허용을 해야 돼. 솔, 그 다음 파, 미, 레, 도. 다 왼쪽 끝에 있죠. 솔 밑으로는 다 거기로 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부터는 솔 한번 해볼게요. 솔이 여기였잖아요. 라부터는 1차선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렇게 했죠. 1차선으로 들어왔죠. 시, 도. 그러면 도하고 솔을 슬로로 하면은 도는 1차선, 솔은 왼쪽 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도는 가운데, 1차선 가운데로 가고 솔을 내렸을 때는 왼쪽 끝으로 붙고 가운데로 갔다가 왼쪽 끝으로 붙고 도, 솔 이렇게 슬로로 연이어서 했을 때 이 상태가 나오면은 저음에서의 상태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이해 못 하셔도 저 믿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믿으셔야지 어떻게. 뭐 그렇게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또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양궁 있잖아요. 양궁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솔 밑으로는요, 여기가 10점이에요. 여기가. 네, 라부터는 여기가 10점이고 라 이상 2옥타브, 3옥타브까지는 여기가 10점이고 솔 밑으로는 이 끝에가 10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왼쪽으로 1차선으로 내려야 된다면, 가운데로 가는 게 1차선으로 내려야 된다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T1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뭐 이 근방에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내리는 게 아주 섬세하게 내려야 되거든요. 미세하게 내려야 돼요. 왜냐면은 어떻게 해서 내리는 걸 아신 분들도 잘못 내리면 얘가 이렇게 가지 않고 얘가 이렇게 벗어나 버려요. 이쪽으로 이렇게 완전 바깥쪽으로, 갓길도 완전 끝으로 이렇게 벗어나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불 때 이게 그 일반 그 저음 말고 그러니까 라 이상으로 소리를 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힘은 빠졌어. 이렇게 불다가 뭔가 힘 빼는 걸 내가 알아냈어. 그래가지고 힘을 뺐더니 일로 가, 너무 왼쪽으로 가.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과 필요하지 않은 힘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빼야 할 힘과 빼지 말아야 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힘 빼라 그거 이해하시면 안 돼요. 힘 뺀다 계속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은 그냥 넋을 놓는 모양새가 되거든. 분명히 악기를 부는 데 있어서는 텐션이 필요해요. 텐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일로 갔어? 이거는 필요한 긴장감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간 거를 또 긴장을 살짝 줘가지고 살짝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1차선 가운데로 보낼 수 있으면은 내가 빼지 말아야 될 힘을 찾아서 싹 그 힘을 알아내서 이렇게 텐션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간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이나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껏 내렸는데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은, 이건 뭐냐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빼야 할 힘과 빼지 말아야 할 힘이 있는데 빼야 할 힘을 못 빼고 더 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불필요한 텐션. 그러니까 뭔가 그게 깨무는 걸로도 나타날 수 있고, 몸이 이렇게 숨 쉬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몸에 힘을 주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런 식의 힘이 아니에요. 잘못된 힘이 들어가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걸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자꾸 내리려고 하셔야 돼요. 1차선으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빼야 할 힘이 뭐고 필요한 힘이 뭐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가게 돼요.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거를 말로 전수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워낙 이거는 좀 섬세하고 미세하고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T1 놓고 1차선으로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힘을 잘못 줬다가 나중에 제대로 힘을 빼고 남길 힘을 남겨서 1차선으로 보내볼게요. 도를 내서. 자, 이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갔죠? 이건 지금 불필요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뭘 빼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거든. 그러면 그걸 왼쪽으로 살짝 보내보면서 내가 요 힘을 빼야 되는구나 라는 감을 잡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2차선 끝으로 갔다가 1차선 가운데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빼야 될 힘이, 내가 힘을 빼야 한다면 그 힘이 전부예요. 빼야 될 힘에. 근데 그 힘, 빼야 될 힘을 너무 과하게 빼버리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지금 필요한 텐션이 너무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올려야 돼. 예, 그렇게 해서 0점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양궁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격도 같고 양궁도 같아요. 이 관역을 놓고 뭔가 쏴서 그 관역을 맞추는 스포츠가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완벽하게 양궁이랑 사격은 완벽하게 감각 스포츠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감각 스포츠. 근데 그게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사격은 이게 더 조그맣거든요. 사격은 또 점수를 뭐 10점, 뭐 X10 이게 아니고 10점, 10.1, 10.2, 10.3, 그래서 10.9가 만점이더라고. 그 요만한 데다가, 물론 거리는 저 양궁보다 거리는 짧습니다만 관역이 너무 작아. 그게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그 가운데 10점 중에서도 그 가운데를 쏜다는 게, 이게 시력이 좋다고 도움이 될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궁 선수든 사격 선수든 항상 그 10점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이 쏘는 것에 대한 연습이 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양궁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지만 또 바람이 막 불잖아요. 야외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 바람의 영향을 또 이 화살이 받거든요. 그럼 바람이 불면은 그것까지 계산해서 5조준을 해요. 5조준.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다 그러면은 왼쪽 5조준을 해서 화살이 가다가 오른쪽으로 흐를 거를 계산을 해서 10점을 맞춰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감각입니까? 동물적인 감각이죠. 동물적인 감각. 이게 지금 그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지금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갔으면은 뭔가 지금 잘못된 거야. 그거를 감각적으로 알아서 처음에는 5조준 한다는 생각으로 약간 그거를 그 0점 조정을 하는 0점 조정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0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 정도 되면 정확하죠. 저는 그 감각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딱 음을 불어서 가운데로 보내겠다 그러면 가운데로 한 방에 보내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한 방에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방에 보내요. 왜냐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내가 보낸다 그러면 그 오른쪽으로 갔을 때 잘못된 텐션이 뭔 줄 알거든. 그 텐션을 가지고 딱 불면은 여지없이 오른쪽으로 딱 가버려요. 그리고 제일 좋은 1차선, 내가 빼야 될 힘은 빼고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딱 불면 바로 그냥 1차선으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사람이고 그 양궁 선수들, 사격 선수들도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념을 알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돼요. 언젠간. 자, 그리고 그럼 1차선으로 갔어. 그럼 뭐 어쩌라고. 이렇게 지금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1차선으로 보낼 수 있으면 소리는 된 거예요. 절반 이상은.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차선으로 보내시려고 튜닝 하실 때 이 튜닝을 이렇게 많이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만큼. 이렇게 빼서 만약에 1차선으로 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 이만큼 빼가지고. 최소한 여러분들은 한 요 정도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야 돼.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좀 양보할게. 요 정도. 요 정도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뺐어. 이만큼 빼가지고 나 1차선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왜냐면 튜닝 자체를 빼면은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소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이것도 알아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아들으실 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거 인정하고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는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왼쪽으로 내리라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안 내려가세요 라는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방법으로 이 내리는 것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오늘 한번 또 다른 걸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아직도 안 내려가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안 내려가세요 편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놓치시는 게 뭐냐면, 이걸 소리를 낼 때 이 턱 관절이 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 해보면은 이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귀에 이 부분에 손가락을 대보고 아 하면은 손가락이 쑥 들어가요. 아, 그러면 소리를 낼 때 그 손가락이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앙부쇼를 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이게 손가락이, 그러니까 내가 턱을 이렇게 닫고 있잖아요. 턱을 닫고 있으면 손가락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가 아니고 손가락이 살짝 들어가는 상태, 턱 관절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 벌어진 상태에서 앙부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람을 내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근데 요거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 많아. 그래서 이 턱 관절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여기가 닫혔어,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피부 때문에. 근데 이 뼈가 보인다고 상상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요, 사람이, 턱 관절이. 그러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도 손가락이 쑥 들어가거든요. 그 들어간 상태에서 바람을 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 요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턱 관절을 닫고 있는 상태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턱 관절만 떨어뜨리고 바람을 내도 예, 오른쪽으로 가던 게 왼쪽으로 오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와. 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호흡을 사용하거나 몸의 긴장을 통해서 밀어줘야 돼요. 내가 일로 가던 게 턱 관절을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고 몸을 찌그러뜨려서 밀어주면 또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이게 싹 올라와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를 오늘 처음 갖고 왔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아이들이 그 생일 파티 때나 파티 때 갖고 노는, 이거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코끼리 나팔이라고 하더라고. 요거를 그 파티용품 파는 데서 제가 또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샀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거를 갖고 왔냐면, 지금 이게 말려 있는 상태잖아요. 자, 펴졌다 말렸다죠. 불면은 펴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멈추면 다시 말리잖아요. 이 말려 있는 상태가 우리 아랫입술이라고 상상을 해보자고. 아랫입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앙부쇼를 잡을 때 이가 안 닿아야 되기 때문에 아랫입술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 모양새라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물론 이것만큼 몇 바퀴가 말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한 서너 바퀴가 말려서 들어갔잖아요. 말렸다는 형태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이걸로. 이해하시겠죠? 이마만큼 말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아랫니를 감싸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게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을 거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마우스피스죠. 그럼 얘가 뭐겠어? 얘가 아랫입술이 되는 거잖아. 이해 가시죠? 얘가 이제 말려 있는 거니까 아랫입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마우스피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잘 보이나? 이렇게 해야 잘 보이구나. 됐어.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보여드렸죠? 제가 불어내니까 얘가 말려있던 게 이렇게 빠져나가죠. 자, 보세요.
자, 그런데 더 이상은 못 빠져. 자, 보세요. 살짝 빠지려고 그러다 더 이상 못 빠지죠? 왜냐? 얘가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얘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얘를 떼잖아요? 그럼 나가겠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잡고 있으니까 나가려고 까딱까딱 하는데 못 나가죠? 앙부쇼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제가 레슨을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랫입술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소리를 낼 때요. 아랫입술이 들어갔죠? 소리를 낼 때 힘을 얘를 이렇게 줘. 자, 바람을 낸다 그러면 안으로 말아넣는 형태로 힘을 줘요. 아니면은 얘가 못 빠지게 이렇게 버텨.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은 결과적으로 마우스피스와 체결이 됐을 때 깨무는 힘으로 나타나요. 말 어려워요. 근데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말아넣는 힘이 결국에는 깨무는 힘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기분으로 우리가 바람을 낼 때 놔둬야 돼요. 저는 어떤 기분이냐면 얘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빠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힘을 이렇게 주는 거지. 말아넣는 힘은 깨무는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람이 나갈 때 버티거나 말아넣는 힘이 작용을 하면은 얘가 결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라 해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생각해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이미지. 살짝 나가죠? 얘도 마찬가지, 입술도.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게 이렇게 되죠? 그냥 나가면 나가는 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얘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안 되는 분들은 왜 안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깨무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소리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금 아직 마우스피스로 L2 기준으로 C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설명 있잖아요. 이거. 이 설명을 가지고 요걸 한번 힌트를 삼아서 한번 재도전을 한번 해보시면은 안 되신 분들이 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T1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T1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 T1은 그냥 음만 맞춘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도 아까운 장치니까 우리가 소리를 개발하고 톤을 좋게 해주는데도 이 T1을 이용해서 굉장히 훌륭한 그 연습 도구가 될 수 있으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양궁서부터 어떤 이런 느낌적인 느낌. 결국은 느낌적인 느낌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양궁도 감각적인 스포츠라고 그랬잖아요. 감각 스포츠. 이 소리 내는 것도 다 감각이에요. 감각. 결국에는 감각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참고를 할 수 있으나 그거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물리학 박사들은 다 음악을 잘해야 되거든. 물론 그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 같은 프로들은 다 물리학을 잘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의 감각을 개발을 하는 건데 그 감각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이 T1이고 그 T1을 연습할 때 지금 이러한 기분과 이러한 것을 주의하고 느낌으로 연습을 해나가면 좋은 소리를 내는데 가장 빨리 그 좋은 소리를 내는데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길어졌는데 오늘 내용도 한번 숙지하시고 한번 그대로 한번 접목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